네, 안녕하십니까. 박호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블루블루님이라고 인터넷에서 오늘띠의 그 과거의 그 타점을 공유하신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띠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은 약간 역추세 매매가 아니고 돌파 매매 이런 거를 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주맥스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끄끄무님도 이렇게 오늘띠처럼 돌파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끄끄무님도 지금 뭐 수익률이 지금 엄청나게 높으신데 뭐 거의 1억을 2달 만에 만드셨죠, 소액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띠 타점을 몇 개를 공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 완전히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블루블루님이 이제 그 트레이딩뷰 옛날 걸 쭉 돌려봐가지고 그 오늘띠의 옛날 리더보드의 그 타점과 진입 타점과 그리고 이제 롱으로 들어갔는지 숏으로 들어갔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띠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트레이딩뷰 뒤져가지고 하위 시간봉에도 캐치업 뜨고 간단히 내 생각 적으면서 정리한 거를 공유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자그마한 검은 형광펜으로 점을 찍어놨습니다. 거기가 타점이고 시간대가 아니라 날짜랑 평단가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일봉 말고 하위 시간대에선 그 평단에 봉이 여러 개 겹쳐있으면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이제 요약하자면은 대부분 돌파 매매고 돌파하고 되돌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돌파하자마자 그냥 바로 롱, 숏을 들어갔던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차인 건지 모르겠지만 올라왔던 평단가로만 보고 신기한 점은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던 평단가라는 거는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띠가 예전에는 뭐 비트맥스 같은 걸로 이제 롱, 숏 포지션을 공유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지지저항선을 돌파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지선, 저항선에 돌파하기 직전이나 저항선을 만나자마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저항선을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저항선에서 반등할 거를 보고 들어가는데 오늘띠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냥 돌파할 걸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뚫을 거를 생각하고 롱을 들어가든지 이렇게 쭉 뚫릴 거를 생각하고 숏을 들어가든지 단순하게 뚫으면 롱, 숏이 아니라 다 잘 보시면 이 패턴이라는 걸 예전에 그 제가 오늘띠 그 Q&A 보시면은 그 오늘띠는 항상 그 패턴을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옛날 과거 패턴 몇 년 전 패턴이랑 지금 패턴이랑 비슷하다 이런 패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단순하게 그냥 뚫으면은 롱숏이 아니고 이 패턴 어떤 그 특정한 차트 패턴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뚫는다 보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그냥 뚫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바로 손절매, 철저한 손절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늘띠 Q&A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띠 Q&A가 원본 글은 없어졌어요. 원본 글은 삭제를 했고 제가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자, 지금 이 차트들은 그 옛날 2년 전 차트입니다. 2년 전 차트인데 과거에는 저때 차트들이 대체적으로 확 올렸다가 확 내리는 기형이 머리 패턴이라서 돌파 매매를 주로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고요. 이때가 아마 대추세장이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대추세장도 아니고 횡보장이죠 거의. 지금 뭐 계속 뭐 18K에서 22K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띠는 이런 장에서 많이 돈을 벌 것 같습니다. 타점 한번 볼게요. 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시면 자 리플이고요. 자 2020년 거네요. 자 이제 롱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롱으로 들어간 건데 여기서 들어갔네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아니고 자 여기서 돌파해줄 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박스권 돌파할 때 바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박스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릴 때 바로 들어간 거예요. 주맥스로 보시면은 최근에도 박스권, 이거 1시간 봉인데요. 최근에도 이렇게 박스권장이 있었죠. 한번 세게 올렸다가 박스권장이 있는데 이 박스권을 뚫어줄 걸 예상하고 뭐 저항선을 그린 다음에 돌파할 때 바로 잡은 건지 그렇게 지금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은 어디서 들어갔냐? 자,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갔네요. 여기서 롱 들어갔습니다. 한번 쭉 내렸다가 올렸잖아요. 급락이 시작한 점은 여기고요. 자, 급락한 시점까지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승하자마자 매수.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은 해당 가격에 여러 봉이 겹쳐서 올라오자마자 샀는지 횡보할 때 샀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다만 1사 매매 진입에서 돌파를 제대로 확인하고 되돌리면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자마자 바로 진입한 것을 보아 이 매매에서도 올라오자마자 사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여기서 이렇게 쭉 뚫릴 때 있죠? 쭉 뚫렸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 급락한 시점 있잖아요. 이 급락한 시점을 다시 온 거잖아요,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올린 자리에서 돌파하는 거 보고 바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롱 타점이죠, 롱 타점. 이 급락한 지점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급락한 지점을. 이거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고 산 게 아니고 이 급락한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산 거네요, 롱을. 계속 기다린 거죠. 이번 매매가 아까 전에 요거거든요, 2번.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거. 이 2번 매매처럼 급락 지점까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 1번 매매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횡보하는 거 돌파할 때 롱 진입한 게 1번 매매죠. 이 1번 매매처럼 박스권이 명확하게 보이면은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하고 2, 3번처럼 박스권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 급락 지점까지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 급락을 했던 자리 있죠? 한번 그 비트가 쏟아내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 저희가 뭐 한번 이렇게 비트가 한번 이제 확 한번 쏟아내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횡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돌파할 때, 올라올 때 그 지점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검은 점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숏 타점입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롱 타점을 본 거고 이제 한번 숏 한번 볼게요. 또 이 숏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오늘띠의 숏은 어떨지. 자, 급락할 때 되돌리면서 숏을 쳤고요. 5분봉, 15분봉에서 정확한 타점을 보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이제 로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업비트로 봤을 때 검은 라인 보이시죠? 여기 검은 라인. 이 검은 라인에서 아마 여기서 이제 숏을 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서 한번 찍었다가 반등했다가 뚫을 거를 예상하고 매도를 들어간 거니까요. 오늘띠는 뚫을 거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한번 뚫어졌던 곳을 다시 뚫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를 그냥 바로 닫자마자 숏을 친 거죠. 뚫릴 거를 확인하고 치는 게 아니고 뚫을 거를 보고 치는 거고요. 뭐 정확한 손절매까지 같이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한다는 거죠. 원래 역추세 매매를 했으면 여기서 롱을 들어갔어야 되죠. 역추세 매매였으면 여기서 지지해줄 걸 보고 원래 롱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네요. 한번 뚫어준 전적이 있으니까. 박스권에서 거래량 동반하여서 박스 하단 지지선 돌파 시 숏 진입한 듯 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뚫어줬고 올렸다가 횡보하다가 뚫을 거 예상하고 매도, 뚫렸다가 횡보하다가 여기서 들어갔네요. 자, 여기입니다. 진입 타점은 업비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자, 이때는 신기한 게 포지션에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량이 아마 이땐 적었나 보죠. 이때는 포지션 물량이 적었습니다. 왜 적었냐 봤더니 이번 매매 또한 지지를 확인하고 지지선 하단 돌파 시 숏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그런 좀 지지부진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포지션을 축소를 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으니까 얼마 안 들어갔다. 약간 리스크가 있었나 보죠. 숏치기가. 그래서 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숏을 들어갔네요. 여기. 다 똑같아요. 뭐 오늘띠는 거의 뭐 기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매매가 항상 패턴이 똑같고 내가 정해진 자리에서만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패턴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번 매매 또한 지지를 확인하고 지지선 하단 돌파 시 숏 진입. 거래량 없으니까 아마 얼마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뚫었다가 뚫리고 다시 뚫릴 때를 예상하고 바로 들어가서 쭉 먹었죠. 한번 뚫렸다가 다시 뚫릴 때 예상하고 5분봉을 봤을 때는 뭐 여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숏이 아니고 롱인데요. 롱은 이제 상단 저항선 돌파하고 거래량이 동반해가지고 돌파 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올라오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좀 물량을 좀 적게 줄여가지고 숏을 친 거고 이번에는 상단 저항선까지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기 때문에 돌파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숏을 치는 경우에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지지선이 무너질 때 숏을 친 거고요. 역시 약간 숏을 칠 때는 좀 횡보를 좀 하는 거를 보네요. 횡보하고 힘이 없거나 거래량이 없을 때는 약간 숏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숏인데요. 전 상승 삼각형의 저항선이 지지해주지 못하자 숏을 진입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타점이 2개네요.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뭐 손절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너졌죠. 근데 이걸 숏을 들어간 이유가 전 상승 삼각형의 저항선이 지지 못해주자 숏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네요. 전 상승 삼각형의 저항선이 뭘까요? 이것도 숏인데 이제 지지선 이탈하고 숏을 진입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타점은 지금 2개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지선 이탈하고 돌파 숏 한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2019년 좀 옛날 건데요. 이것도 지지선 이탈하고 돌파하면서 숏을
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원효띠는 반등을 보고 역추세 매매가 아니고 무조건 돌파 매매를 하는 거죠. 뚫리는 걸 보고 하는 겁니다. 뚫리는 거 보고. 다 똑같아요. 지지선 이탈 돌파 숏. 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횡보하다가 거래량 없을 때 지지선 이탈하고 돌파 숏. 여기서는 손절을 했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올라와줬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뚫렸는데 타점이 여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입니다. 타점은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차트는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거의 뭐 비트코인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거 알트는 볼 필요 없고요. 비트코인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추세 매매라기 이렇게 반등 역추세 매매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숏은 뚫렸다가 횡보하면서 이탈할 걸 예상하고 여기서 이제 돌파 숏을 치는 것 같고요. 롱 같은 경우에는 뚫렸다가 위로 쳐 올릴 때 여기 급락했던 지점 있죠. 급락했던 지점까지 다시 올라올 때 돌파 롱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GMX 차트로 봤을 때는 뭐 급락했던 지점이 어딜까요? 4시간 보러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뭐 급락했던 지점까지 지금 뭐 돌파 매매를 할 정도로 지금 거량이 없기 때문에 뭐 롱은 많이 안 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4시간 봉인데 차라리 뭐 이렇게 지지선 지금 이게 뭐 지지저항선이라고 치면은 여기를 돌파했다가 차라리 내려오는 거를 보고 거량이 없으니까 횡보할 때 이 지지선을 뚫릴 거를 보고 숏을 치지 않았을까, 돌파 숏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효띠 매매법이라고 한다면. 끼모님도 뭐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참 이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효띠가 지금 이 자료에는 손절을 얼마나 걸었는지 익절을 얼마나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원효띠 Q&A 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막 스윙을 길게 하거나 막 손절을 크게 잡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되게 짧게 잡았고 손절도 되게 짧게 잡았고 익절도 되게 짧았어요. 그리고 단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번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오버나잇 하지 않고 종료하는 그 데이 트레이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서 이런 거를 원효띠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원효띠의 그 진입 타점과 롱숏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운받아서 분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도 들어오시면은 저희 그 서로 이제 그 정보 공유도 하고 차트 공유도 하고 뭐 잡담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무료방입니다. 뭐 리딩방 같은 건 아니고요. 네, 이 영상이 만약에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 좋아요 눌러갖고 다시 한 번씩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세요. 네, 이상으로 바코그 다이어리의 바코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